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덱터의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맞췄죠? 네, 맞췄죠. 부끄럽습니다. 근데 뭐 별로 안 움직여가지고 안 맞추면 진짜 이상한 거죠. 뭐. 네. 접어야죠, 안 맞추면. 그렇습니다. 네. 지난 9월 27일부터 오늘 녹화하고 있는 10월 4일까지 달러원 환율 말씀드리면 저점은 1193.80 오늘 찍었죠. 고점은 1206.00 그 다음에 오늘 금요일 종가는 1196.80원이었습니다. 네. 네. 뭐 간단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면 그냥 1200원 선 유지를 하다가 이제 월말이고 분기말이니까 그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업체들이 아무래도 달러 매도, 무역 흑자 등에 따른 달러 공급이 많은 시장이고요, 기본적으로. 네. 수출업체가 내고를 해서 은행에서 달러를 땡겨서 옛날에 다 팔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고가 나왔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대한내고국이라고 부르고요. 말일 되면 꼭 빠졌어요. 자, 백악관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모든 자본 투자를 막겠다 뭐 이런 루머가 나왔죠. 네. 그래가지고 좀 더 올랐었고요. 근데 사실 요거는 이제 가짜뉴스라고 미국 재무부와 그다음에 피터 나바로 백악관 정책국장이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좀 무서운 얘기긴 했어요. 네네. 네네. 그런 불확실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들어와서는 미국의 제조업 PMI, 그 다음에 또 서비스업 PMI까지 굉장히 안 좋은 막장 찍었죠. 엄청 한 10년 만에 최악 이런 제조업 PMI 지수를 보여주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고, 네. 달러원은 이제 미국까지 경기가 안 좋으면 불확실성이 증대되나 하고 좀 더 고개를 들다가 결국 오늘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강화되면서 이번 달에 금리 또 내릴 수도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달러 약세에 의해서 또 왕창 빠졌습니다. 네. 네. 첨언하자면 이제 시장의 이슈는 저희가 늘 말씀드려왔듯이 미중 무역 분쟁 진행 경과와 네.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그 스탠스예요. 그렇죠. 네, 딱 두 개로 이제 요약을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곁다리고. 네. 그 중에서 이제 그때 말씀하셨듯이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되긴 했지만 네. 굉장히 좀 무서운 뉴스가 무서워요. 있어서 그때 1,200원을 또 좀 넘어서는 또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미국 그 지표가 사실 한 달 내에 굉장히 다 좋았거든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9월 그 FOMC에서 금리를 인하는 했지만 상당히 매파적인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파월 의장의 그 후로는 안 발언이. 할 것 같이 말했어요. 네, 마치 이제 계속 보험적인 인하다, 보험적 성격 인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아직 그 미국 경기가 괜찮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그 PMI는 좀 충격적인 정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네. 싶을 정도로 예상치를 많이 하회하는 네. 그런 굉장히 그 제조업 지표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구나 시장이 좀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시장을 받아들였고 네,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이 PMI가 뭐냐면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것이고요. 이제 기업에 이제 자기들이 뭔가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야 되잖아요. 또 구매를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경기에 대한 판단을 그렇죠. 예측이죠.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식으로 물어보는 건데 갑자기 상당히 안 좋은 미국 경제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네. 조사가 되는 바람에 네네. 네, 약간 시장은 충격을 받는 모습이고 정말 주가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네네네. 제조업, 사실 미국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네. 그 제조업은 좀 상징적인 걸 갖고 있어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 타겟층이, 이제 백인 노동자 계층. 그렇죠. 특히 이제 제조업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백인 보수주의자들. 그래서 제조업을 항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하면서 결국은 그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달러 약세도 자꾸 유도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 생산자들, 그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백인들의 표심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제조업을 계속 부흥시켜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갖고 있는데, 네. 하필 그 지수가 그동안 쭉 좋았다가 한 달 만에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네. 시장에서 야 이거는 더더욱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이 강화될 만한 근거가 됐다. 달러 그렇죠. 약세를 유도할 만한 근거가 됐다. 그리고 중국과의
협상을 서두를 만한 어떤 네. 그런 요인이 또 됐다. 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서 무려 그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한 12bp 정도가 내려가는. 근데 이제 2년물은 더 빠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장단기 미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이 오히려 해소가 되버렸는데. 결국은 그 지난 역전 현상이 네. 어떤 다른 그 경기 침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아직은 네. 그 정도는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연준을 압박하느라고 그런 그렇죠. 거고 시장이 먼저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10월 금리 동결 예상이 더 높았는데 어제 새벽 기준 90%가 야, 이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하루 연준 만에 니네 금리 안 내리고 너 파월 또 꼰대야? 네. 물어보는 것 같은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죠. 정말 급격히 10월 FOMC 금리 인하 전망이 살아났어요. 맞습니다. 와. 다시 25bp를 인하하지 않을까? 놀랍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그래서 한 발 더 나가서 이게 어느 정도로 놀라운 일이냐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서베이 하는 거예요. 괜찮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50 이상이면 뭐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네. 평균을 내고 뭐 이런 식인데, 자, 트럼프가 연준이 금리 내리게 하려면 이 뭐 실제로 뭐 나타나는 숫자가 아니라 여론조사 같은 건데 안 좋다고 그래. 구매 관리자들한테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안 좋다고 했으니까 약을 이걸로 좀 연준에 쳐놨다. 그런 게 없겠습니까? 너무 아니 갑자기 이렇게 신선한 또, 예. 한 달 만에 이렇게 PMI가 안 좋아진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이거는 내부적으로 금리 내리자라고 하자. 그러니까 트럼프에 꼭 압박이 없더라도 자기들끼리 구매 담당자들끼리 연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좀 이번에 좀 안 좋다고 합시다. 연준이 금리 안 내려주면 힘들다고. 이럴 충분히 음모론입니다. 충분히 좀 이 중에서 좀 이제 받아들일 만한 거는 분명히 그 미국도 대기업들이 있고 제주 대기업들이 있고 그 우리나라 정경련 같은 그런 단체가 분명히 있을 거고 주기적으로 미팅을 할 거예요. 맞아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정보 교환을 통해서 그런 연합회나 어떤 이런 형식을 통해서 서로의 어떤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네. 우리 좋아 안 좋아? 갑자기 안 안 좋은 좋은 것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면 제조업도 안 좋게 나오는데 서비스업도 갑자기 또 안 좋게 나왔다는 그러니까. 거죠. 네. 뭔가 이 사전 교감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진짜 개인적인 아니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이 이 지표에 이렇게 반응하다니 그렇죠. 참 놀라운 네, 참. 정말 2009년 이후로 최악이라고 했으니까요. 네. 제조업 공교롭게 PMI. 딱 네. 10년 만에 그 글로벌 위기 상황에 그때가. 그 버금가는 이 지표가 나왔으니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이렇게 급 살아나는 것도 이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오늘 우리나라 그 원달러 환율도 기세 좋게 1203원 정도까지 갔다가 그렇죠. 네. 바로 날라겠죠. 93원대까지 거의 식어버렸죠. 거의 장중 오늘 하루 변동폭이 종일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그거 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가가 빠지는 것도 이해는 되고, 그러니까 네. 세계에서 미국만 경기가 좋았다고 할 수 있는데 미국마저 안 좋으니까 주가가 빠지는 그렇죠. 거고, 그런데 그게 이제 한국 원화에 대해서는 원화 약세, 달러 원 환율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달러 약세겠구나. 네, 연준이 금리를 또 내릴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또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급변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네. 자, 이 구매 관리자 지수는 그냥 여론조사 같은 건데 이제 실제로 고용 지표가 오늘 나와요. 오늘 그렇구나. 밤에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이건 사실 실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괜찮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연준의 금리나 기대치는 낮추지 않으면서 적당히만 나와주면은 주가는 오르고 환율은 오르지 않는 그냥 자꾸 펀드에 돈이 들어가 네, 있으니까 행복회로가 자꾸 네, 돌아가지만 돌리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밤에 미국 고용지표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용지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표 중에 하나죠. 고용지표와 물가지표인데 오늘 이제 그 중에서도 중요한 비농업 부문 네. 고용지표가 오늘 발표됐는데 네. 어제 이것까지 안 좋으면 이제 실지표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말 100% 연준이나 압박 들어가는 거죠. 그 2연타를 얻어맞으면은 어떻게 될지 살짝 궁금하기도 하고. 네. 보통 이제 그 넌팜 페이롤이라고 하죠. 비농업 부문 고용자 지수는 신규 취업자 수 그리고 실업률
임금 상승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네, 세부 지표로 그렇게 나오는 네, 거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일단은 그 신규 고용자 수는 워낙 그동안 좋아왔고 여기서 조금 예상치보다 못한다고 해서 크게 반응을 쇼크 수준이 아니라면은 네. 그 숫자는 이제는 조금 이제 중요도가 떨어지고 그렇죠. 이미 미국은 완전 고용 완전 고용 상태라고 상태라고 평가받는데 계속 더 평가하고 늘어날 있죠. 수는 인구가 늘어나는 그렇죠. 만큼만 더 늘어나는 거죠. 네. 대신에 오늘 역시나 이제 임금 임금 상승률 상승률.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맞습니다. 예, 최근은 그게 이제 왜냐면 이게 결국은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구매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예, 소매 판매와 물가에 다 영향을 전방위적으로 주는 지표라 네. 오늘은 임금 상승세가 시원찮다 네. 하면 뭐 10월 금리나 가는 거예요. 100% 가는 거예요. 네, 100% 가는 100% 거예요. 가는 거고 네, 얼마 안 남았지만 네네.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그 미 국채금리와 이제 우리나라 시장금리,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인하 전망이 좀 한층 강화될 수도 있을 그렇죠. 거고. 네. 4분기, 10, 11, 12호 4분기 동안에 한국은행이 금리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을 꽤들 많이들 하고 많이 있거든요.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0.0%대로 가나요? 사상 최저로 이제 가는 거는 뭐 이제 거의 기정사실이 그렇죠. 되는 게 미국이 아닌가. 내리면은 네,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고용 상황에 대해서 완전 고용이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노동의 공급보다 노동의 수요가 더 많아서 다들 고용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도 계속 이제 더 좋은 사람을 뽑고 싶으니까 이제 임금이 올라야지 기본적으로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임금이 아마 3, 4% 작년 대비 연율로 오르고 그래야지 이제 물가 상승률도 연준의 목표인 2%에 근접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사실 완전 고용인데도 이건 잘 안 되고 있어요. 맞아요. 임금 상승이랑 그다음에 물가 요거는 사실 잘 안 오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가 너무 글로벌하게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 좀 가격 인상이라는 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게 아닐까. 네. 뭐 이건 근데 다들 알고 있지만 방법은 없어요. 연준에서는 이 금리를 인하를 해서 어쨌든 그래도 최대한 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도록 돕고 싶겠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 하겠죠. 맞습니다. 네. 이제 지표 의존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음 주 전망을 해보실까요? 네. 1196.80에 마무리를 했는데,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저 하단 1180원, 고점 1205원, 이렇게 보고, 네, 변수는 오늘 미국 고용지표 뭐 또 있지만, 다음 주에도 미국의 뭐 CPI, PPI, 그러니까 네.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또 좋아하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99, 뭐 100 이런 건 너무 높긴 하거든요. 높아요. 높아요. 물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제가 음모를 막 제기했듯이 미국 경제가 좋진 않아 이렇게 막 그러니까 힘을 뺀 척을 하면서 달러 약세를 유도를 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를 유도를 하고 네. 뭐 지금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구매 관리자 지수가 안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전조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1180원대로 빠지는 그런 하락을 시도하는 장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같은 하락 전망이고요. 근거는 역시나 그 급격하게 그 불거지고 있는 10월 금리 인하, FOMC 금리 인하, 그리고 지표가 한번 이렇게 어그러졌는데 요 충격이 좀 다소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 그렇죠. 네, 그리고 10월 5일 내일이죠. 내일 근데 북미 실무 협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스웨덴에서. 네, 이례적으로 북한 쪽 관리자가 이번에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라는 멘트를 또 하면서 전 처음 봤어요. 그런 뭐 하기 전에 그렇게 네, 하는 거를. 그렇죠. 걔는 처음 엉뚱한 봤어요. 애들이랑 공격적인 애들인데 뭐 굉장히 그 표정도 좋고 뉴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그 기대해봐도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달러는 좀 빠지는 쪽으로 해서 저는 조금 더 하단을 낮게 잡아서 한 1177원 7원. 부터 해서 상단은 한 1202원 2원. 네, 1202원 이 정도 3원씩 이렇게 낮춰서 전보다 3원씩 낮은데 네. 지금 1197원이니까 위로 5원 아래로 20원 위기입니다. 예, 바로 오늘 바로 밤에 오늘 밤부터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강한 좀 전망 뷰를 좀 해본다는 거를 저는 그렇게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달러원 환율도 좀 더 하락하는 1,200원 다시는 안 가겠죠. 다시 안 갔으면 좋겠고요. 안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열어놨잖아요. 네, 2원 맞아요. 이렇게 5원. 오늘 밤에 바로 위에 올 수도 있지만. 아, 네. 네. 그래서 뭐 계속 잘 될 것으로 네. 잘 된다면 안정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네네네.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러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댓글 좀 달아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네네. 구독을 꼭 해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기분상으로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네. 이번 주에 너무 망해가지고 네. 잘 부탁드리겠고 저희들의 의견은 저희들이 다니는 회사 은행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개인 의견이고요. 저희들의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을 위해서만 하시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베터의 환율 전망은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